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정말 오늘 오전 내내 고민에 한번 빠져봤습니다. 어제 저녁 보니까 8시에는 JTBC에서 조성은 씨가 무려 17분 동안 인터뷰를 했고요. 다음에 그 직후인 9시 TV조선 뉴스에서는 조성은과 박지원이 만났다. 그것도 보도전에 만났다. 8월 11일 만났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아주 선선히 만났고 그 오래전부터 많이 만났고 또 그 이후에도 만났고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이야기한 바가 없다. 어쨌든 조성은과 만났고 그것도 묘하지 않습니까? 당초 보면 조성은이 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장혁수 기자에게 뉴스버스 장혁수 기자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같이 뭐 텔레그램을 보면서 뭐 캡처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이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뉴스버스에서 후속 취재를 했겠죠. 그리고 9월 2일 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30일 후보 등록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나갔을 때 9월 2일 윤석열이 손준성을 시켜서 유시민을 갖다가 고발하라고 사주했다. 거기 김웅이 꼈다. 뭐 이런 얘기 그림을 턱하니 냈어요. 그리고 그 딱 중간 지점인 8월 11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그 바쁘신 양반이 그 롯데호텔에서 그 촤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조성은과 만났다고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도대체 왜 천하의 그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은 책 사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음험한 모사인 박지원 씨가 왜 갑자기 순순히 인정했을까? 사실 어제 저녁에 소주 한잔하고 자다가 그 뉴스를 보고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다시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기사를 보도를 다시 보고 아무리 봐도 도저히 감이 안 잡히고 오늘 오전 내내 골이 벅적지근할 정도로 왜 천하의 모사꾼 좋게 얘기하면 천하의 제갈공명 찜쪄먹는 박지원이 왜 순순히 인정함으로써 당초 윤석열 게이트로 명명하고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명명했던 이 사건이 졸지에 박지원 게이트 내지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변질되도록 했을까요?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즈음에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어제 그제는 뭐냐니까 김웅 그다음에 김웅에 대한 국회 의원회관을 갖다 압수수색하면서 난리가 벌어졌고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제 공수처에서는 지금 윤석열은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확인한 순간입니다.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미 저들은 어떤 계획한 대로 보면 보면 자기들의 만만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고 또 언론사 당에서 문제 삼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수처가 이제 치고 들어갔죠. 대검보다 먼저 딱 그 정석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 박지원 씨는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었을까요? 졸지에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 게이트는 졸지에 국정원 게이트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저는 그래서 3가지 가설을 갖다 한번 내세워봤습니다. 첫째는 자신감이다. 자신감. 총체적으로 이미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웠던 일반 누명, 억지 누명을 씌워놓고 올무를 걸어놓고 이제 윤석열 너는 빠져나가지 못해. 봐라.
지금 아무리 네가 보면 뭐 그 격정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해봐도 이미 공수처가 치고 들어가서 피의자로 입건했지.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대검도 이 공수처와 별도로 또 수사한다 그러지. 민주당에서는 총체적으로 공격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을 낼 거지. 더욱더 고마운 것은 뭐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은 그야말로 좀 TV조선과 조선일보 정도가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정도입니다. 야당 모든 언론이 지금 보면 윤석열을 갖다가 그야말로 맹폭격하고 있지. 거기에 더욱더 고마운 것은 야당 내부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 뜨뜻미지근하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오늘도 조금 전에도 보면 자기 입장을 갖다 냈어요. 여기 말려들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당은 빠져라. 즉 윤석열 혼자서 죽던 살던 윤석열 혼자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참 비겁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의원님, 윤석열이 죽으면 그냥 옥좌가 홍준표 의원 바로 그 엉덩이에 턱 하고 내려앉는답니까? 만약에 저들의 정치 공적이 뻔한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국민의힘에서 수수방관하고 아유 내 모르는 일일세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국민의 힘을 바로 심판할 겁니다. 자기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갖다 버리는 그런 당에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저 30년 넘게 정치판에서 그야말로 불려우같이 살아왔던 박지원 원장 자신감이죠. 윤석열, 너는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이번에 이 정치 공작의 올무에서는 벗어나지 못해. 결정적으로 왜? 너에게 엄호 사격을 해주고 너를 갖다 보호해줘야 될 당이 보면은 안 그래도 너를 갖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너는 빼도 박도 못해. 뭐 이런 자신감에서 그래 내가 만났어. 내가 조성원이 만났어. 근데 내 조성원이 만나서 그 이야기에서는 일체 이야기한 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이상일 대변인 오늘 얘기했죠. 자, 이거 공수처 뭐 하느냐. 이렇다면은 빨리 국정원장 박지원을 입건해서 박지원의 스마트폰을 갖다 포렌식 이미징해라. 왜? 그렇게 박지원 씨도 얘기한 바와 같이 조성은이하고 수차례 만났다면서요. 그리고 조성은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아마 조성은 눈에는 박지원이 역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 자, 여기에서 8월 11일 이미 그저 뉴스버스와 이러저러한 건들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 안 했다고요. 좋습니다. 언젠가 밝혀지겠죠. 두 번째 가설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미리 공치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지원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가히 2인자였습니다. 그 무렵에 2000년에 빠찌를 처음 딴 사람은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낙연 씨죠. 고향도 마침 두 사람 다가 저 전남입니다. 또 이낙연 씨 그때만 해도 초선 의원으로서 아마 의원을 지나고 장관을 지나고 당시 청와대 정치특보를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박지원과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정도의 아마 그런 관계였을 것이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낙연 씨는 기자 시절부터 유명한 동교동계에서 기르는 동교동 장학생이었습니다. 동교동 장학생이었고 동교동에서 대변인 생활을 갖다 오래 했던 박지원 의원과 이낙연 기자가 얼만큼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 되었던 이낙연, 또 국무총리 끝나고
종로에서 당선되고 당 대표되었던 이낙연에 대해서 박지원은 아마 음으로 양으로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을 겁니다. 이건 제 짐작입니다. 가설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낙연은 추락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박지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명에게 이재명 선생, 나도 보면 당신이 대통령 되는데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어. 윤석열을 갖다가 내가 올가 넣었어. 어루만 조성은이란 아이, 공명심에 들뜬 아이 쏘곤쏘곤 해갖고 그로 하여금 당당당당당당 이런 절차를 밟게 했어. 지금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뭐 롯데호텔 32층이 바로 그 국가정보원장 안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안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안가에서 실제 보면은 이 건 전후에서 조성은과 박지원이 수차례 만났다는 내부 딥스롯이라고 그러죠. 내부의 그런 양심적 고발들이 살살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박지원 씨도 잘 알 겁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당시 안기부에서 뭐뭐뭐 하는 고위, 안기부의 고위, 나중에 뭐 차장됐던 사람, 그 중엔 차장됐던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였던 신건, 나중에 국정원장까지 하게 되죠. 신건 씨가 YS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하다 잘렸었거든요. 감옥 갔었거든요. 그 신건 씨가 그 당시 김대중 후보의 법률특보였습니다. 그때 신건 씨 집으로 갔다가 안기부의 국장급, 실국장급 고위 간부 누가 그야말로 탑 시크릿을 갖다가 넘겨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예 이렇게 뭉텅이에 싸서 가방에 넣어서 휙 집으로 던져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신건 씨가 예전에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씨는 지금 보면 그 안가에서 누구 만나고 또 심지어는 뭐 조만간 아마 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든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든 청문회가 이루어지든 정권이 바뀐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든 다 드러날 겁니다. 그 자리에 조성은과 박지원과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는지 그 누가 바로 이른바 국민의힘의 누구의 누구인지 다 드러납니다. 다 이 딥스롯, 이른바 옛날 워터게이트 사건을 갖다가 내부 고발했던 딥스롯, 그 당시 나중에 보니까 FBI 차장이었죠. 그 딥스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박지원 씨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 내가 윤석열 목을 잘랐어 라고 미리 뭐 공치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 번째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이것과 달리 세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가설은 이건 국정원 내부에 지금 보면 여의도판에 알만한 분들은 다 알지만 사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여의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국정원장 박지원과 국가정보원 기조실의 박선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이른바 586 운동권의 골통 중의 골통이죠. 이 박선원 기조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내부 권력투쟁은 어마무시할 정도라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 눈치 본다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이 기조실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조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내리꽂습니다. 왜?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정보와 예산 그리고 인사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센 경우는요, 국정원장은 그냥 자칫 잘못하면 핫바지에게 딱 십상입니다. 그 박선원과 박지원의 그 내부 권력 투쟁, 거기에서 박선원 쪽에서는 박지원을 밀어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고, 박선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박선원을 누리려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 8월에 터졌던 사건이 바로 유명한 청주 간첩단 사건이다 하는 것이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20년 넘게
내부에서 감시만 했고 체포하지 않았던 것을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에서 청주 간첩들을 갖다 잡아제낍니까? 그건 박선원과 박지원의 내부 갈등에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박선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무척 두텁습니다. 아주 많이 두텁습니다. 정말 두텁습니다. 처음에 박선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당시 미국으로 뭐 특사들 나갈 때 그때 따라갈 정도로 5인 특사에 포함될 정도로 신임 두터운 게 박선원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지. 내가 뭐 흔한 얘기로 얼굴 마담하다가 내가 물러나?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 잘 보세요. 어제 박지원이 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 그 조성은이 알아. 아주 자주 만나. 똑똑한 친구야. 말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고 자주 만나고 8월 11일 그날 그 조성은이가 늘 특별한 시간이고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는 그 이후에도 만났어.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일절 대화가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졸지에 윤석열 게이트로 가던 그 부분들이 확 이른바 큰 혼란, 소용돌이 말린 겁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게이트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게이트 이 정도는요. 예전에 국정원 댓글 조작은 이리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디로 갖다 책임지게 되냐니까 박지원과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과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획책하듯이 국정원, 대검, 공수처 거기에 들러리로 JTBC 거기다 뉴스버스 와 이거는 완전히 자칫 잘못하면 지금 홍준표 씨 이걸 잘 몰라요. 옛날 정권 교체였던 옛날 1950년대 얘기입니다. 신익희 박사가 중간에 돌아가시고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야말로 정의롭게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저들의 집권 세력의 의도에 맞추어서 윤석열을 갖다 손절해서 윤석열을 혼자 싸우다 전사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대선 제대로 치러질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선 끝난 다음에 그 인정할 것 같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 고발사주에서 윤석열을 갖다가 고발사주 윤석열 게이트로 몰려했던 부분들이 졸지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박지원 게이트, 문재인의 총체적 선거 부정 획책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혼란에 빠졌을 때 박지원은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재명이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공치사 한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할 거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윤석열이 이 시험대를 갖다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선선히 내가 조성은과의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음험하게 작업했던 윤석열 올무걸기를 내가 풀어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데 세 가지 가설, 자신감, 이재명에 대한 사전 미리 공치사, 예약, 그러나 세 번째, 어떠한 경우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른바 교토삼굴,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
만약에 이런 사실 올무에 걸려있는 윤석열에게는 박지원의 내가 조성은이 자주 만났다는 것은 천군만마입니다. 천군만마입니다. 윤석열이 나중에 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대통령 되었을 때 아마 치부책에 특등공신은 아니더라도 적장으로서 적들의 그와 같은 총체적 정치 공작을 갖다가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분쇄해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모든 죄를 사면하고 특등공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등 벽상공신으로 대우해줄 것이다 라는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박지원은 바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본, 즉 교토 3굴에 그야말로 노련한 박지원이 이재명에게도 미리 어음을 하나 끊어놓고 윤석열에게도 어음을 하나 끊어놓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지원이 국가정보원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이 부분에 열쇠를 딱 쥐므로써 문재인 대통령 박선원을 갖다가 박선원의 국가정보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도 차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봅니다.